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포토샵 디자인, 오늘은 챕터 3의 레슨 세 번째 시간으로서 패턴과 그라디언트로 의문 가득한 유튜브 배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고 컨트롤 O 열기를 통해 유튜브 배너 가이드 PSD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배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엔 그냥 단색 배경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컬러의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레이어 패널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레디언트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각도는 0도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여기 막대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컬러가 보일 텐데요. 사실 저는 기존에 저장해둔 컬러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몇 가지 폴더만 보일 거예요. 여기서 기본 사항에 들어가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검정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컬러를 지정해 준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색 고정점을 하나씩 클릭해서 다시 색상 탭을 클릭, 그리고 책에 있는 대로 색깔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2560 DF 확인을 눌러주고, 그리고 또 여기 끝에 있는 색 고정점도 클릭, 색상 탭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3A4128 해서 확인.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컬러의 배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레이어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따로 분리시켜서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언제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다시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혹시나 그라디언트의 컬러를 나는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면 언제든 여기 그라디언트 스펙트럼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색 고정점을 추가해서 이동시킬 수도 있고, 클릭 밖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기본 그라디언트가 안 보인다 하신다면 언제든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기본 그라디언트 첨부를 누르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기본 그라디언트를 모두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그라디언트 배경까지 만들어 뒀다면 이제 물음표 의문 가득한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컨트롤 N, 새로 만들기 문서창을 띄우시고요.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패턴을 등록하고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웹 프리셋에 가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 아트보드는 체크 해제한 다음에 가로 세로 100을 입력해서 이렇게 100픽셀짜리 정사각형의 캔버스를 하나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음표 모양은 그냥 문자로 입력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폰트와 크기를 지정해 준 다음에 자, 캔버스 공간을 클릭, 물음표를 이렇게 입력해 주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 닫도록 할게요. 다시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패턴의 기본 요소는 다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이 물음표 타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치 패턴처럼 적용이 되는 건데요. 패턴을 등록하는 건 정말 쉽지만 이렇게 등록해버리면 지금 바탕이 흰색이 들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배경 레이어의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배경이 이렇게 투명한 색깔, 그러니까 알파 상태로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자, 배경을 투명하게 했다면 이제 상단에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보면 패턴 정의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걸 눌러서 패턴 이름을 뭐 정하고 싶으면 이름을 정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패턴 등록은 끝이에요. 계속해서 등록한 패턴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작업 중이던 캔버스로 다시 이동해서 일단은 투명한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정경색에 지금 검정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경색을 채우는 단축키인 Alt Delete 키를 통해서 이렇게 색을 가득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해당 레이어, 그러니까 검정 배경 레이어의 위쪽을 보시면 불투명도와 7이 있는데요. 여기서 7을 0%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7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투명도는 해당 레이어의 모든 것들의 투명도를 일괄 조절하는 반면에 7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7 말 그대로 면의 색깔만 투명도를 조절하고 해당 레이어에 들어간 레이어 스타일은 투명도를 건드리지 않는 게 바로 7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기본 준비를 마쳤다면 해당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패턴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백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띄우고 여기 보면 패턴 오버레이가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패턴 탭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면 마지막에 저장했던 패턴을 볼 수 있답니다. 일단은 혼합 모드는 여기 쭉 내려서 오버레이를 적용해 줄게요. 그럼 뒤쪽에 미리 깔아둔 그라디언트 배경과 잘 어울리게 이렇게 블렌드를 적용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방향은 뭐 한 45도로 해볼까요? 탭!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턴의 방향도 정할 수 있답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그라디언트 배경과 더불어 패턴도 이렇게 레이어에 적용시켜 주도록 할게요. 혹시나 패턴이 너무 진하다 싶으면 이번에는 7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돼요. 한 40%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조금 더 연하게 보이게끔 불투명도를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완성본처럼 안쪽에 네모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선택 도구 꾹 눌러보면 사각형 도구, 쉐이프 도구가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클릭해서 자, 캔버스 빈 곳을 한번 그냥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폭 높이가 있죠? 여기서 가로 350, 높이는 350 만들어서 정사각형을 만들면 되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라운드 값을 줄 수 있는 반경이라는 메뉴가 포토샵 2021 버전에서 새롭게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라고 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따로 있었는데 해당 도구가 사라지고 그냥 일반 사각형 만들기에서 여기 있는 이 레디우스 반경 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각형의 모퉁이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를 0픽셀로 그냥 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여기 밑에 이 옵션이 안 보인다 하시면 그냥 폭 높이에 350만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반경 값이 보인다면 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모퉁이를 뾰족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반경에 0픽셀을 입력하고 도형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책에서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패널에서 먼저 설정을 마쳤다면요. 저는 그냥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수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역시나 칠에 들어가서 색 없음을 선택해주고 획은 흰색을 적용해주고 그리고 두께는 10픽셀을 적용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도형을 먼저 만들고 나서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제 이동 도구를 클릭해서 도형을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캔버스 중앙에 위치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입력하고 빈 곳을 클릭해서 제가 내용이 우디의 궁금 해결소라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포토샵이 되게 느려졌다. 우디의 궁금 해결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닫을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입력을 먼저 해두고 여기 있는 색상 탭을 눌러서 다시 흰색을 하면 이렇게 흰색 글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우디의 글자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당 친구의 두께는 뭐 라이트 이런 식으로 얇게 해줘도 글자의 리듬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답니다. 자, 문자를 다 만들었다면 문자 레이어는 이렇게 프레임 위쪽으로 적당히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뒤쪽의 프레임 때문에 문자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프레임을 요 공간만큼 지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얼마만큼 지울지 여기 있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자, 클릭 드래그해서 적당히 이 공간을 선택 영역으로 활성화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우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 지우고 싶은 레이어는 여기 사각형 1, 요 친구잖아요. 그쵸? 요 친구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딜리트 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레이어의 내용을 직접 편집할 수 없으므로 요청한 사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친구는 여전히 아까 전에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면 상단의 모양 같은 거를 변경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더 이상 사각형 도구가 아닌 그냥 일반 이미지처럼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있는 레이어 레스터화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선택 영역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제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지울 수 있답니다. 선택 영역 해제는 언제나 컨트롤 D, 디셀렉트를 통해 지울 수 있어요.
이 레스토어는요, 여러분, 마치 여기 있는 문자 도구나 사각형 도구처럼 쉐입 도구로 뭐 어떤 걸 만들게 되면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입력한 건 더블 클릭해서 문자를 더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이상 문자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원본 상태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 이미지화 시키는 걸 보고 바로 레스토어라고 한답니다. 레스토어를 시키면 얼마든지 문자도 바로바로 삭제가 가능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지우개 툴을 들고 지워보려고 하면, 자, 클릭을 해볼게요. 땅 하면 이렇게 지울 수 없다고, 지우기 전에 반드시 레스토어 해야 합니다 라고 뜨죠. 이거를 만약에 확인을 누르고 지우개 툴로 지우면 이제서야 지울 수 있는, 자, 이렇게 지워졌죠. 지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 Z에서 원본 상태로 돌릴게요. 이게 바로 레스토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배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파일, 포함 가져오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예제에 앉아있는 아이 JPG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터를 눌러서 자유 변형 모드를 종료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피사체 선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피사체 주변부를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 영역이 활성화되죠. 다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택 영역도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선택 영역을 더 추가하거나 빼기 위해서는 여기 옵션 패드를 보면 더하기와 빼기 모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더하기 모드를 선택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곳을, 자, 대괄호 키를 이용하면 역시나 이것도 브러쉬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맞춘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필요한 공간은 책 부분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확대하고 브러쉬 크기도 이렇게 조절해서 선택 영역이 필요한 곳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확장, 여기 책에도 조금 확장을 해줄게요. 여기도 확장 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확장을 해주고, 자, 이번에 여기 있는 선택 영역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선택한 다음에 안쪽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안쪽 영역은 선택 영역을 빼주도록 할게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 영역을 정리하면 돼요. 자, 선택 영역 정리를 마쳤다면 컨트롤 J를 통해서 밑에 있는 이미지의 눈을 꺼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피사체만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컨트롤 세미콜론 키를 눌러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가이드를 확인하면서 해당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 자유 변형 모드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구도를 잡도록 할게요. 적당히 위치도 잡아주고, 일단은 발끝을 여기 이렇게 위치시켜 주도록 할게요. 여기 캐릭터는 여기 프레임이랑 적당히 겹치게끔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다 했다면 엔터를 눌러서 자유 변형 모드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이드 밖으로 나간 이미지를 깔끔하게 지우기 위해서 역시나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클릭하고, 자, 밖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가이드에 딱 달라붙게끔 선택 영역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곧바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운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자, 가이드를 다시 꺼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배너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원본으로 놔두고 싶다면 포토샵을 PSD 포맷으로 저장하면 되고, 웹에 업로드할 거라면 PNG 포맷으로 저장해서 업로드만 하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배너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물음표 모양의 패턴을 직접 만들어서 등록해서 적용도 시켜보고 그라디언트 배경도 깔아봤어요. 그리고 네모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뚫어버리기 위해서 레스트라이즈 개념도 알아봤네요. 이렇게 패턴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트 모양도 넣을 수 있고 별표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패턴의 최소 단위를 등록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유튜브 배너 디자인 멋지게 꾸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